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짜잔! 바로 LG의 벨벳을 가져왔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언박싱이라든지 기본적인 스펙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48시간 동안 존버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메인폰으로 사용을 하고 리뷰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틀 동안 쓰면서 좋았던 점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느낀 장점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 LG 벨벳의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LG 벨벳은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져온 제품은 오로라 화이트. 얼핏 보면 깨끗하고 순수한 화이트이면서도 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깔의 빛이 나는 오묘한 색감을 하고 있어요. 약간 조개 껍데기, 햇빛을 받았을 때 그 반짝반짝 빛나는 전복이었나? 너무 과하게 반짝반짝거리는 소재가 아니라 심플한 걸 좋아하는 저도 거부감 없이 좋아할 만한 색상이었고요. 그리고 출시 전부터 호평이었던 물방울 카메라는 인덕션을 극혐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예뻐요, 이 카메라 부분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벨벳은 6.8인치의 거대한 화면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그에 비해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 이유는 측면에 공유를 만들었어요. 이게 3D 아크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립감도 높여주고 자칫하면 네모 반듯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좀 세련되게 깎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디자인을 극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측면에 터치가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저도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틀 동안 사용해보니까 측면에 터치는 전혀 되지 않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 뭐 쓸데없는 터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화면 크기, 독특한 화면 비, 그리고 무게입니다. 저는 뭐 늘 강조하지만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무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폰 프로를 쓰지 않는 이유도 저는 무게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LG 벨벳은 정말 가벼워요. 6.8인치의 거대한 화면, 43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180g입니다. 경량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6.8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는 화질도 좋고 시원시원합니다. 상단의 노치 디자인을 많이 깎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베젤이 살짝 있다는 게 거슬리긴 하지만 측면에 공유를 적용해서 전체적인 베젤은 상당히 얇은 편이고요. 특히 20.5:9 비율의 독특한 화면 비는 장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컨트롤러를 쓰다 보면 게임의 중요 정보를 가릴 때가 꽤 많아요. 근데 LG 벨벳은 화면이 굉장히 와이드하기 때문에 화면의 컨트롤러를 이용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이 길다 보니까 최근 웹 서비스라든지 앱 같은 게 세로 정보를 많이 줍니다. 내비도 그렇잖아요. 세로로 긴 벨벳을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볼 때는 살짝의 단점과 장점이 있었는데요. 2.35:1 비율의 시네마 영상,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아요. 6.8인치 화면 전체를 이용해서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튜브 같은 16:9 비율의 영상을 볼 때는 양쪽에 렛터박스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6.8인치 화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손실되는 화면이 많다는 게 조금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세 번째 장점은 뛰어난 카메라 성능과 다양한 카메라 기능입니다. 특히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는 꽤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OIS가 빠졌다고 해서 동영상은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전자식 손떨방이 잘 작동이 돼요. 조명이 좀 많은 곳에서 전면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화각이 좀 좁긴 해요. 그리고 손떨방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걸어가 볼게요. 최근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면서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타임랩스 기능을 이용하면 느낌 있는 영상을 촬영하기에도 유용했고요. ASMR 모드를 활용하면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충분한 ASMR 마이크를 제공해줍니다.
소음이 좀 있는 공간에서 보이스 아웃이었나? 보이스 아웃 기능을 키지 않았을 때 제 목소리입니다. 기능을 키고 한번 촬영해 볼게요. 보이스 아웃 포커스 기능을 켰을 때 제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나요? 저도 뭐 확인을 못 해봐서 잘 들리리라 믿습니다. 화면은 떨리겠죠. 좀 어둡거든요 여기가. 이 밖에도 아직 사용을 못했지만 LG의 상징이 된 듀얼 스크린, 그리고 필압, 기울기까지 지원되는 와콤 팬까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지원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완벽한 전자제품은 없습니다. LG의 벨벳도 아쉬운 점이 좀 몇 개 있었고요. 제가 느낀 LG 벨벳의 아쉬운 점은 출시 전부터 논란이 된 메인 칩셋이죠. 특히 저처럼 성능충 있잖아요. 성능충 입장에서는 벤치 점수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번 스냅드래곤 765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항상 최고를 원하는 저 같은 충은 약간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G 칩셋의 원가가 높은 걸 알지만 그래도 뭔가 LG의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V 시리즈, G 시리즈가 아닌 벨벳은 출고가를 확 낮춰서 게임 체인저 역할, LG 스마트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출시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느끼게 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정말 좋거든요.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아 좋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전환시킨 다음에 제대로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아마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이 커지면서 커드덱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커드덱이 빠진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 이제 종합해보면 5G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출시가가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합니다. 특히 이런 6.8인치, 6.9인치 되는 대화면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 높죠.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의 니즈를 충족해줄 만한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다고 봅니다. 실구매가가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보조금만 잘 책정되면 반응이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큰 게 좋다, 예쁜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사용해본 LG 벨벳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뽕방.